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몽타주라고 하는 작은 로스팅 업체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본점이죠? 네. 저희가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여기서 로스팅도 하고 음료도 팔고 했었죠,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홍대라든지 어떤 연남동, 망원동 같이 특정 그런 큰 상권 안에 카페들이,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강동구 성내동은 거기보다 훨씬 지역이 좁은데 되게 퀄리티 높은 스페셜티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카페 레벨로 따지면 전국 탑 수준이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정도로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표는 여기 출력해서 놨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그냥 그 전에 제가 하던 일이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엔지니어였거든요. 약간 문과생의 기질을 가진 공대생이었어서 공대생 생활이 좀 힘든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회사 들어가서 품질 보증 업무를 했었던 거는, 그 품질 보증 업무가 사실상 그 회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개괄적으로 바라보는 업무였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제 외부의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매력을 느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배우고 했는데, 삶의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커피를 생각해 보게 됐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도 있고 했었잖아요. 커피 프린스 1호. 맞아요. 여러 커피 시작하게 했어요, 그 드라마가. 맞아요. 반도체 쪽에서 일하셨으면은 그래도 연봉이 꽤 높은 편이셨을 텐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제 나이가 거기서 계속 다녔으면 차장 부장인 나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연봉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빨리. 여기는 처음에 얼마로 창업하신 거예요? 전세 비용을 다 이제 투자했었는데, 전세를 빼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네,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차로 한 20-30분 걸리는 이제 덕소라는 곳 살고 계셨어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로스팅 생산 시설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더 들어갔죠. 결혼하신 상태에서 신혼집 전세를 빼신 거예요? 결혼하고 1년 지나서 회사 그만둔다고 그러고, 초반에 저희 와이프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커피 몽타주 세팅하는데 저보다도 더 지분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커피 한 잔만 내려주실 수 있어요? 네. 왜 케맥스 필터를 쓰세요? 바리오 드리퍼 자체가 유속이 되게 빠른 드리퍼거든요. 케믹스 필터는 이제 시중에 있는 그 다른 필터들하고 비교했을 때 추출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추출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필터가 두껍기도 하고, 추출 일관성을 나름 이제 세팅해서 좀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안녕하세요. 그쵸. 레이에서 바꿨죠. 근데 바꾼 지 좀 됐어요. 요즘에 카페 창업하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네. 대표님 어떠세요? 추천하세요? 모두에게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초반부터 이제 뻥뻥 터지는,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을 세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시작할 때. 근데 그게 항상 모두의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느 정도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자금과 그 마음가짐, 예전과는 다른 씀씀이로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더 젊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하고 대결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충분하게 이제 매장 경험이나 로스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로스팅까지 하는 곳에서 이제 좀 더 그 업무를 배워본다던가, 이런 경험을 충분히 쌓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해보면 내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창업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사실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창업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마인드셋을 바꿔서 회사에 적응해서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모두가 창업할 수는 없거든요. 카페라는 걸 운영을 해보니까 그 어떤 업종보다도 경영하기가 진짜 까다롭고 어렵거든요. 왜 커피라는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군은 그냥 유통만 한다고 하면 다른 특별한 가공을 안 하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커피는 그것도 농산물인 유통기한이 있는 걸 갖고 와서 추출해서 손님한테 내어가는 과정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매출하고도 연관 지어갖고 수익이 나는 지점을 잘 찾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것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요즘에는 일반 카페들도 브랜딩을 생각하는 시대다 보니까 진짜 이게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제품 개발부터 이런 것들도 다 R&D도 해야 되잖아요. 만능인 사람이 사실 필요하지 않나, 카페에는. 재주가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관심이
뻗어 있고 그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습득해서 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커피, 특히 카페 운영하는 쪽은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면서 좀 힘드신 부분, 아니면 또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질 수 있죠. 수익을 크게 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생활 전선처럼 정말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하고요. 당연히 너무 숫자만 보고 카페 사업이 좀 유망한 것처럼 생각하시고선 이제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저도 주변에 저희 손님분들 중에도 조언을 받아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원래 이제 일정하게 돌아가시는 뭐 직업이나 사업이 있으신데 추가적인 수익 사업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투자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이나 코인을 지금 화장실. 아, 이거 화장실. 그래서 이쪽으로 출근을 하고 출근 도장 찍고 일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연구개발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팀의 사무실로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반도체에서 품질 관리 하셨던 경험이 커피 쪽에서 도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이제 봤던 이제 품질 관리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이나 도구들이 있는데 다 비슷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반도체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이걸 통계적으로 트렌드를 보고선 부족한 경험에서 나오는 레인지 값을 정해요. 어떤 우리가 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데이터를 가진 어떤 그 생산품이 있으면 그 생산품의 이력상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얘를 불량품으로 취급할 거냐 아니면 양품으로 넣어줄 거냐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크롭스터든 아티산이든 파이어스코프든 로스팅 간의 데이터 뽑고 그거를 보는 거에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들이 쌓이고 난 다음에 매 배치별로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 값들을 트렌드화 시킨 다음에 아웃라이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떤 양품의 범위를 정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가품이냐 양품이냐를 판단을 해주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사실 더 필요한데 보통 색도만 체크하세요. 내일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 다 여기서 커핑을 하시는 거예요? 커핑하고 추출, 필요할 땐 추출 테스트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맛으로 고객분들한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인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제품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커핑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감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인 거고 물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품질 관리도 들어가요. 수분 점밀도를 원두 상태일 때 체크를 해보고 그거를 막 매 배치별로 비교를 해보면 커피가 이제 디벨롭이 되어 있는 정도가 비슷하면,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가 비슷하면 이 물리적인 특징도 거의 흡사하게 나오거든요. 누적해서 데이터를 쌓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색도를 측정을 하고요. 뭐 물론 데이터 로고 시스템을 써요. 그 크롭스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 배치별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떤 로스팅 관련돼서 파악하기가 좀 용이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품질 대응은 고객 대응까지를 보통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분들은 이제 커피 맛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이 로스팅이 잘못됐다는 쪽으로 보통 판단을 하시고 의뢰를 하시거든요. 잘 응대를 잘 해야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품질 관리에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커피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 품질 관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방식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대응에 있어서 이제 저희 내부를 의심하는 어떤 작업들을 갑자기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건 평소에 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고객 대응할 때 훨씬 더 용이해요. 원두 이상해요, 로스팅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런가? 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내부에서의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자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초에 충분히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 대응이 훨씬 더 손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공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세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재료가 오가는 문을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밀폐시키는 쪽을 신경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공장형 슬라이드도, 측면 슬라이드도들이 밑에가 많이 떠 있고 좀 틈들이 많거든요. 이 문이 밀폐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이제 재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생두가 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지게차로 받아서 생수 창고로 옮깁니다.
사실 뭐 지게차에 쓸 정도의 그런 규모 공장도 아니고, 근데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면 사실 나머지 업무 볼 때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품질 관리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는 감각을 이용해서 커피의 품질을 체크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한 상태에서 커핑을 한다던가 업무를 본다던가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일을 충분히 수행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도를 옮기는 단계에서 어떤 피로도를 좀 줄여보자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쓸 수 있는 지게차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로스팅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고된 생도를 온습도 관리를 최대한 잘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품질 관리의 포인트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생도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어떤 체력 안배도 좀 해준다. 그래서 저희 메인 생산 장비 이제 로링 35kg. 지금은 사실 다른 로서기 업체들도 자동화 기능이 많이 따라와 있는 편이긴 한데, 로링은 애초부터 자동화 기능이 완전 뭐 100kg 이상 로서기들에서나 적용돼 있을 법한 자동화 기능들이 다 적용돼 있었거든요. 저희처럼 오히려 영세한 어떤 작은 로터리 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더 편리한 부분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로링이 제일 비싸지 않아요? 제일 비싸요. 3억 2,800. 3억 800. 3억이 넘는 로링. 맛이라든지 이런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로링이 들어왔던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기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로서기의 설계된 형태나 설계의 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열풍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의 뉘앙스나 이런 게 조금씩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잘 로스팅된 같은 커피를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그 두 개가 다른 커피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다른 로서기를 쓰더라도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정말 갖고 싶은 열망이 큰 분들한테는 말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기 사정에 맞는 적당한 로서기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전 샀잖아요. 왜 나는 못 사게 해요 막 이러면서 또 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스팅 시간이 좀만 길어진다던가, 아차에서 배출 포인트를 놓쳤다던가, 아니면 이제 밖에 쿨링 돼서 나왔는데 쿨링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쿨링 시간이 좀 길어졌다던가, 그러면 이 무게 차이가 나와요. 그런 것 커피들은 체크해놨다가 커핑을 해보면 커핑에서도 약간 차이가 생겨요. 여름 같은 경우는 쿨링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게 재보면 손실률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커핑까지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아 그럼 쿨링 시간이 길어진 계절에는 로스팅 포인트를 좀 조정을 해줘야지 기존하고 비슷한 정도의 로스팅 결과물로 고객분들이 인식하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그 다음번 로스팅에 반영을 하는 거죠. 포장실로 가게 되고요. 저희는 로스터기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큰 걸 쓰다 보니까 양이 뭐 10kg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계량기에다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진공 로더라고 해서 생도 빨아들이는 거랑 비슷하게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저 위로 올라가고요. 이거를 이제 이 자동 계량기로 원하는 무게에 맞춰 놓고선 계량을 시켜서 봉투로 받아서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하면서 이제 오늘의 그 로스팅된 날짜도 찍히는 거고요. 그냥 용량별로 저희가 봉투들 준비하고 있다가 포장을 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박스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7월이니까 장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은 장마가 아주 좀 심할 거라는 또 예상들이 좀 있어서 배송 박스가 젖는다던가 하는 이슈들은 좀 흔하게 있잖아요. 박스가 젖더라도 내부의 이제 물품들은 습기로부터 좀 약간 보호하려고 비 오는 기간에는 내부를 이제 비닐 소재로 된 것들로 이제 싸주려고 하는데, 비닐도 이제 저희 옥수수에서 추출한 PLA 성분으로 된 비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월픽을 오랜만에 2년 만에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공장도 옮기고, 예전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원두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커피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